새벽 2시 반. 경찰서 의자에 앉아 있는 내 손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내 통장은 텅 비어 있었고 그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 댄스 강사가 아니라 전문 사기꾼입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저 인생 마지막으로 한번 웃어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이야기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쓰라렸던 늦바람의 기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나이 들면 욕망도 줄어든다고 하지만 나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욕망이 더 강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7년, 자식들은 각자 바쁘다는 말만 남기고 멀어져 갔고 특별한 일 없는 하루가 언젠가부터 숨막힐 만큼 길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늘 그랬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나오는데 의사가 한 말이 계속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몸이 굳어 있어요. 근육도, 관절도, 마음도 조금 더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여야 한다. 그 말은 단순히 운동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멈춘 채 살아가는 내 삶 전체를 향한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 골목 모퉁이에 번쩍이는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댄스 스포츠 아카데미 초보 환영. 그 문 뒤로 보이는 사람들은 누군가는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구두굽을 바닥에 탁 하고 올리며 스텝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생기 있었고 나와는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그런데 묘했다. 가까이 갈수록 발걸음이 느려지다가 어느 순간 나는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시죠? 밝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 고개를 들었을 때 그가 있었습니다. 흰 셔츠에 검정 바지를 입은 30대 중반은 되어 보이는 단정한 남자. 빛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어려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유난히 빛나 보였습니다. 저는 강사 태준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자 나는 순간적으로 당황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춤은 나이를 보지 않아요. 움직이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한번 해보실래요? 그 말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내 안의 무언가가 툭 하고 깨졌습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만 그 한 번의 끄덕임으로 이후 몇 달 동안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줄은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첫 스텝을 내딛는 순간 그는 내 허리를 부드럽게 잡아 균형을 잡아주었습니다. 손끝이 스칠 때마다 이상하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세요. 처음 오신 분 중에 이렇게 감각 좋은 분은 드뭅니다. 그 칭찬이, 그 따뜻한 말투가, 남편이 떠난 후 누구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그 관심이 내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손등에 남은 그의 체온을 자꾸만 떠올렸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말할까? 아니, 이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야 하는 일, 오히려 나 혼자 간직하고 싶은 새로운 설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내가 이 순간 느꼈던 이 작은 설렘이 얼마나 거대한 파국의 시작이었는지를. 댄스 스포츠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나는 내 삶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허리가 덜 아팠고 거울을 보면 입꼬리가 올라간 내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잊혀져가는 늙은 몸이라고만 생각했던 내 모습이 춤을 추는 동안만큼은 다시 살아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태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발동작이 아주 좋아요. 더 어려운 스텝도 해볼까요? 그의 말 한마디는 나를 20살 때보다 더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가끔 그는 내 손을 꼭 잡아주었고 스텝이 흔들리면 살짝 허리를 받쳐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으니까. 그 말이 왜 그렇게 울렸을까? 남편이 떠난 후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준이 갑자기 스튜디오 구석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요즘 많이 힘들어요. 어머니만 보면 기운이 좀 나는 것 같아서 괜히 말씀드리는 건데.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마치 의지할 곳이 없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왜 힘들어? 무슨 일인데 그래? 그러자 그는 주변을 한번 두리번거리더니 아주 조용하게 속삭였습니다. 이 얘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저희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수술비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제 월급을 2달째 밀고 있어서 수술비, 밀린 월급. 그 두 단어는 나처럼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단어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있는데 자꾸 태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연민인지 설렘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가슴이 계속 울렁거렸습니다. 다음 날 태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개인 레슨 조금 더 받아보실래요? 제가 특별히 남들한테는 안 드리는 조건으로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저한테 특별하니까. 특별하니까. 그 한 단어가 오랫동안 닫혀있던 내 마음속 문을 조용히 열어젖혔습니다. 그 길로 나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3개월 개인 레슨비라기엔 꽤 큰 돈이었지만 나를 위한 투자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그 돈이 태준의 어려움을 덜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희미한 이상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튜디오에 나가려고 하면 그의 휴대폰에만 연락이 되었습니다. 원장님이 워낙 꼰대라 제 일정은 원장님 몰래 잡아야 해요. 이 말에 나는 신기하게도 의심보다 우리를 특별히 생각한다는 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음에는 레슨 도중 전화가 오면 갑자기 표정이 굳었다가 외부로 나가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죄송해요. 병원에서 어머니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것이 그를 괴롭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3번째 이상 신호는 확실히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경고였습니다. 레슨이 끝난 후 나는 화장실을 가려고 스튜디오 안쪽 복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틈 사이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분이요? 네, 어차피 오래 안 가요. 조금만 더 하면 계약 하나 더 따낼 수 있을 겁니다.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가 말하는 그분이 누굴까? 나는 설마 내가 아니기를 바라며 조용히 그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계속 두드렸습니다. 불안이 번졌고 의심이 생겼고 그 의심을 부정하는 내 감정과 싸우는 괴로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태준 씨가 그럴 사람이면 내가 먼저 알았지.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어떤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정신 차려라. 그러나 나는 그 속삭임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태준의 말 한마디, 손길 하나에 내 가슴은 다시 30대처럼 뛰고 있었고 나는 그 사실이 가장 무서운 진실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채 더 깊게, 더 어둡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말들이 들려온 그날 이후로 내 마음은 춤을 추는 동안에도 자꾸만 어딘가 어긋난 박자를 찾았습니다.
스텝을 밟는 발끝은 가벼웠지만 가슴속은 묵직했고 손을 잡아주는 태준의 손길조차 어딘가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이란 참 묘했습니다. 의심이 들면서도 그 의심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아니야. 내가 들은 저 말은 그냥 오해일 거야. 설마 나한테 그렇게 따뜻했던 사람이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 마음속 그림자는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한번 싹이 트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마다 자라나는 법입니다. 며칠 뒤 나는 스튜디오에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안쪽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문을 열려다 갑자기 들려온 태준의 말에 손잡이를 잡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그분? 아, 그 어머니요. 태준의 낮고 자신만만한 목소리. 그 뒤로 여자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잘 좀 해. 그분은 오래 버틸 것 같던데? 여자의 웃음 속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어르신들은 원래 불안이 많아서 조금만 잘해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한번 믿게 되면 계속 와요. 그 말에 내 심장이 뚝 하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르신, 불안, 잘해주면 계속 온다. 나는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태준이었다. 그리고 젊은 여자 강사와 스튜디오 한쪽에 기울어진 채 놓여있는 계약서 더미. 그는 계약서 한 장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거 보이지? 이번 달만 3분 계약했어. 그 어머니는 다음엔 장기 레슨 걸릴 것 같아. 여자가 비웃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정말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넘어오시더라니까? 나이 들면 다 그렇게 외롭나?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무릎이 휘청해 벽을 짚었습니다. 아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모욕감인지 분노인지 혹은 그보다 더 깊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스튜디오 문에서 멀어졌습니다. 혼자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데 몸이 떨려왔습니다. 버스가 여러 번 지나갔지만 나는 그저 앉아만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외로움을 붙잡고 싶어서 누군가의 손길이, 누군가의 미소가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외로움을 누군가가 이렇게 이용하고 있었다는 게 참담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고 자꾸만 태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원래 불안이 많아서 내가 그 말의 대표적인 피해자라는 사실이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분노만으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깊숙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수치심, 그리고 자책.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서 내가 괜히 오해한 걸까? 하지만 내면의 또 다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잘못한 건 너가 아니야. 누군가의 진심을 믿은 죄가 언제부터 잘못이 됐니? 그 말이 들리자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작은 외침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하자. 직접 증명하자.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바로잡자. 그날 밤 나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오래전에 사둔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랜만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할 차례다. 다음날 스튜디오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제와 같은 길이었지만 더 이상 같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제 제대로 보기로 했다.
그 사람의 얼굴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그리고 내가 믿고 싶었던 거짓을. 다음 날 나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두 감정이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가서 따져라는 분노와 혹시 내 오해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하지만 어젯밤 들었던 말들, 어르신들은 불안이 많아서 잘 넘어가요. 그 말이 내 등을 밀었습니다. 나는 가방 안에 작은 녹음기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문을 열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환한 얼굴의 태준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안 오셔서 걱정했어요. 괜찮으셨어요? 그의 부드러운 미소에는 어제 문틈으로 들었던 비웃음의 그림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억지로 침을 삼켰다. 오늘은 절대 흔들리지 않기 위해. 그래, 좀 아팠어. 근데 개인 레슨을 더 해볼까 해서. 어차피 장기 계약하면 더 싸게 해준다 했잖아. 그 순간 태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익숙한 표정이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사냥꾼이 먹잇감을 발견한 표정. 그럼요. 어머니는 제가 특별히 관리해 드릴게요. 다른 분들한텐 말하지 마세요. 특별히. 그 단어를 또다시 듣는 순간 내 속에서 싸늘한 웃음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일부러 가볍게 자신의 어깨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태준 씨 믿고 맡길게요. 근데 우리 둘만 서류랑 비용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아?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둘만 이야기하는 게 전 더 편해요. 그 말이 끝나는 동시에 나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가방 안에서 녹음기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딸깍. 그러자 그는 앞서 들렸던 그대로의 말들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계약하시면 2달 안에 수익도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맡아서 굴리는 건데 어머니 같은 분은 진짜 잘 돼요. 다른 분들도 이미 투자하셨어요. 투자, 수익, 지인 사례, 감언이설, 전형적인 투자형 사기 문구. 나는 조용히 메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뭐야? 종이에는 내가 지난 한 달간 태준에게 건넨 금액 전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작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해 달라. 그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나는 바로 말을 잘랐습니다. 그날 문틈으로 들은 말, 그 어머니는 다음에 장기 계약 걸릴 것 같아. 그게 나더라. 그의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스튜디오 바깥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여러 명의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40대, 50대, 60대 나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당신도 당했어요? 나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나처럼 태준에게 다가가 다정함을 받고 믿음을 주고 결국 돈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에서 피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오해야.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 하지만 그의 말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뒤이어 스튜디오 문이 또 열렸고 이번에는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김태준 씨, 사기, 기망, 무등록 투자 권유 혐의로 체포합니다. 태준은 마지막까지 발버둥쳤습니다. 저 사람들이 먼저 나한테 나는 진짜 이건 다 오해고. 그러나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습니다. 녹음기도 있었고 피해자들도 있었고 그의 얼굴에 붙은 위선의 가면도 완전히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우리에게 물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 피해 사실을 진술하실 분 있습니까? 나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저부터 하겠습니다. 그 순간 내 속에서는 묘한 해방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사랑이 깨진 것도 아니고 돈을 잃은 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 깊은 것을 되찾는 듯한 기분. 나 자신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깊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허전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라져서 슬픈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짊어지고 있던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그 순간 함께 벗겨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공식 진술을 마치고 나오는데 하늘이 유난히 넓어 보였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얼굴을 스치는 감촉은 맑았습니다. 그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누군가에게 속은 사람이라는 무거운 멍에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딸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아프긴 했는데 이젠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 딸은 조용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굳어있던 손등을 감싸는 그 온기가 태준에게서 느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온기에는 속임수도 계산도 목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이었습니다. 며칠 후 피해자 모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함께 뭉쳐 법적 대응을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느 60대 여성분이 말했습니다. 우리 창피해하지 맙시다. 우리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교묘했던 겁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부끄러움이 아닌 존중의 감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후 나는 다시 춤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딸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춤은 태준에게 배운 게 아니라 그저 내가 좋아서 시작한 거니까.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작한 새 수업은 스튜디오와 달랐습니다. 강사는 엄격했지만 따뜻했고 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첫 수업이 끝난 후 강사가 말해줬습니다. 동작이 부드러우세요. 힘을 너무 많이 주지 말고 마음을 조금 내려놓아 보세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그토록 어려웠던 세월이 떠올라서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걸어가는 길, 가로등 불빛 아래 바람이 천천히 따라왔습니다. 나는 속으로 천천히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태준을 만난 건 불행이었지만 그 불행이 내 삶을 무너뜨린 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사건은 내가 잊고 있었던 나라는 존재를 다시 바라보게 해주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딸애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수업 어땠어? 엄마가 좋아한다면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해.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바랐던 따뜻한 말은 애초에 저렇게 가까운 사람에게서 늘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거울 앞에서 몸을 돌리며 스텝을 밟아보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발끝이 바닥을 스치고 손끝이 공기를 가르는 그 순간 나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늦바람은 실패가 아니라 내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였어.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누구의 다정함에 속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춤출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나는 무너진 마음 위에 피어난 새로운 삶을 조용히, 그러나 당당하게 시작했습니다.